아직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그 말 하나.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곱씹게 됩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상하죠? 젊었을 때는 넘겼던 말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망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반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즉각 반응해버린 나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참는 법이 아닙니다. 상대를 말로 이기는 법도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 법, 정확히 말하면 반응을 선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지위도 명성도 아닌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타인의 말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과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반응의 기술 4단계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말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1801년 겨울,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향하는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40살.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었던 사람. 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천주교도라는 누명. 길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존경은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뒤 어느 날 한 양반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천하의 정약용이 이 꼴이 되었구나. 그 순간 정약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말이 비록 귀에 거슬리더라도 곧바로 응답하지 말라. 뜻대 미혹되지 말고 보되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저 말에 반응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저 말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저 사람의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 선택이 결정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 18년 동안 수많은 모욕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500여 권의 저작, 조선 후기 최고의 학문이 모두 그 침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반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정약용은 말합니다. 응답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할 자유보다 말하지 않을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모든 말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답할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 일상 속 반응의 선택. 이제 일상에서 이 선택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번 설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고
이제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조카가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었겠지요. 하지만 김 선생님의 귓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은퇴하고 할 일도 없으시죠? 순간 가슴이 뜁니다. 말이 혀끝까지 차오릅니다. 나도 바쁘게 살아. 너희들처럼 그냥 노는 건 아니야. 하지만 김 선생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카의 얼굴을 봤습니다. 악의 없는 얼굴, 그저 궁금해하는 얼굴.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하고 싶었던 거 하며 지내지. 등산도 하고 책도 읽고. 너는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 순간 반응했다면 명절 분위기는 얼어붙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그 선택이 가족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응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이웃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 편하게 사네. 책임질 일도 없고. 친구는 웃으며 말했지만 최 선생님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친구니까, 농담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 선생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좀 상처가 됐어.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농담이었는데. 알아. 하지만 내 삶도 나름대로 무게가 있거든.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관계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격양된 반응이 아니라 선택된 대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 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게 될까요? 왜 가까운 사람의 말이 가장 아플까요? 이만큼 살아온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내려놓은 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확인을 원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가? 젊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대부분 밖에 있었습니다. 성과, 능력, 평가, 인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기준들은 힘을 잃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인정받을 기회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다시 밖에서 인정받으려 애쓸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 단단해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삶의 중심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싶어질 때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자존감이 남의 평가에 기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어른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금 당장 실천하는 반응의 기술 4단계. 지금까지 우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봐도 충분합니다. 1단계. 마음속 선긋기. 반응할 가치가 있는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물음입니다. 이 말에 반응할 가치가 있는가?
내 평화를 깨트릴 만한 일인가? 예를 들어봅시다.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이 불쑥 끼어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이 왜 저래? 하며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에 1분도 머물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칠 이유는 없어. 이것이 마음속 선긋기입니다. 어떤 선을 그을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스쳐가는 사람의 무례함, 악에 없는 가족의 말, 가볍게 흘려도 되는 친구의 농담, 모두 같은 무게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면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선을 그으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2단계 10초 호흡법. 몸의 반응 끄기. 반응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때도 즉시 말하지 마세요.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이 튀어나올 준비를 합니다. 이 순간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즉시 대답하지 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10초 동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격양되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차분하게 대응할 것인가? 10초는 짧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질문으로 되돌려주기. 공 던지기. 침묵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한 말이 반복되거나 평가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바로 받아치면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금 늦추는 선택을 해봅니다. 짧은 질문 하나로 대화의 공을 다시 상대에게 건네는 겁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네. 그럴 때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렇게 느끼신 이유가 있을까요? 변명도, 공격도 없는 질문. 대화에는 여백이 생기고 상대는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됩니다. 질문은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4단계. 상황 재해석하기. 의미 바꾸기.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짧아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우자가 말수가 적고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관심이 없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지금은 그냥 쉬고 싶은 상태일 수도 있지. 그러면 감정의 결이 달라집니다. 섭섭함 대신 여유가 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공간에 조용히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나쁘지 않다. 그 순간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서로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건네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무시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음에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잠깐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에 반응할 가치가 있는가? 그 질문만으로도 많은 말들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어떤 말보다 소중합니다. 이제는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흔들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